가 열린 구간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존재하는 함수인 것을 보기 위해서 옳은 대로 골라라. 일단은 이 식을 먼저 해석을 하셔야 되고, 제가 다시 한번 당부를 하는데 이번 시험에 함수값의 차가 보이면 항상 변화율, 즉 기울기로 해석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 그러니까 얘를 멍하니 보시는 게 아니라 잘 보시면 분자의 정의역의 차가 얘에서 얘를 뺀 게 정확히 여기 와 있죠. 와 있으면 평균 변화율로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했어요. 평균 변화율 뭐 어려운 말 아니고 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입니다. 기하학적. 그럼 이 식을 제가 이렇게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 2,f2랑 마이너스 2,f 마이너스 2 둘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라고 볼 수 있지. 기울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울기 구해주세요 하면 x좌표의 차, 얘에서 얘 뺀 거 4분의 얘에서 얘 뺀 거니까. 그럼 구간의 양끝을 마이너스 2랑 2라고 봤을 때 이 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랑 같은 접선의 기울기가 이 사이에 존재하면 만족이 되는 거지. 여기까지 됩니까? 높아심에 다시 함수값의 차가 시험 문제에 나왔다 라고 하면 어떻게든지 기울기로 해석 가능한지 일단 확인하라고. 이걸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그냥 멍하니 뭐 함수값의 차인가? 이게 뭔 소리지? 얘를 4로 나누면 뭐지? 뭐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되고 기울기로 해석을 하려고 노력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선택을 하셔야 돼. 지금 기억, 니은, 디귿 함수를 봤을 때 그림을 그릴 거냐,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릴 거냐, 아니면 식으로 확인할 거냐인데 대부분 식이 주어진 경우에는 보통 그래프 그리는 게 더 편합니다. 제가 직접 그려볼게요. 절대값이 있어도 얘는 뭐 기억부터 보면 어려울 게 없는 게 x가 0 이상이면 fx는 0 이상이니까 이거 그냥 x로 나오겠죠. 앞에 있는 애랑 곱하면 x제곱이고 0보다 작으면 fx는 뒤에 있는 게 마이너스 x로 나올 테니까 이렇게 나오겠지. 이거 충분히 그려낼 수 있지 않아? 왜냐하면 2차 함수잖아. 0 이상이면 x제곱이래요. 원래 x제곱이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렇게 그려질 텐데 0 이상인 쪽만 그리면 되니까 이렇게 그려지면 되고, 그 다음에 0 미만일 때는 마이너스 x제곱이래. 0 미만일 때 마이너스 x제곱이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렇게 그려지고, 네, 0 미만에서만 그려지니까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는 이게 평균값 정리에 관한 문제인데 결국 여기 어딘가 2랑 마이너스 2가 있을 거예요. 있을 텐데 지금 좌변이 나타내는 게 이 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죠. 요거. 이 직선의 기울기가 좌변이라고, 요거. 얘랑 같은 접선의 기울기가 존재하냐라는 거죠. F'C면 미분하고 C를 집어넣은 거니까 C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잖아. 그럼 이 그림상 있어 없어? 있지? 마이너스 2랑 2 사이에 몇 개 있습니까? 요렇게랑 요렇게 두 개 있음이 자명하지. 그림 그리실 수 있으면 그림 그리는 게 훨씬 편합니다. 그 다음에 니은. 니은은 지금 뭐 중학교 때부터 했던 건데 x 플러스 3의 제곱에 루트 씌워져 있어요. 그냥 x 플러스 3으로 나오면 안 되지. 절대값 씌워서 나와야 됩니다. 우리 중3 때 이렇게 배웠어요. 얘는 이렇게 나오잖아. 얘는 절대값 x 플러스 3입니다. 자, 그럼 절대값 x 플러스 3 정도는 우리가 그냥 그려낼 수 있지 않을까? 제가 0이 되는 점 마이너스 3,0이고 마이너스 3,0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V자 모양으로 꺾이는 그래프였죠. 이렇게 이게. 근데 얘를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만 보자라고 했어요. 여기 에서부터 여기. 그럼 좌변이 나타내는 건 이 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죠. 요거. 이 기울기 얼마니 지금? 1이지. 얘랑 같은 접선의 기울기가 있냐라고 했는데 무수히 많지 않아? C를 요 사이에 아무 데나 점 C를 잡더라도 그 점의 접선의 기울기가 다 얘랑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억도 맞고 니은도 맞죠. 일단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디귿은 또 절대값 기호가 나왔으니까 저는 범위를 구분할게. x가 0 이상이면 이렇게 될 거야. 그 다음에 x가 0 미만이면 음수니까 뒤에 게 마이너스 4x로 나오겠죠. 맞습니까? 이제 얘를 어떻게 그리는 게 제일 이쁜지는 그때그때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저는 x 절편으로 그리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이렇게 되잖아. 자, 그러면 x가 0 이상이면 0에서 만나고 4에서 만나고 위로 볼록이 이차 함수입니다. 원래 이렇게 그려지겠지만 0 이상인 쪽만 그리면 되니까 이렇게 그리시면 될 것 같아. 맞지? 그 다음에 0 미만이면 최고 차이 개수는 여전히 마이너스 1이고 0이랑 마이너스 4에서 만나니까 뭐 이렇게 그려질 것 같아요. 좌우 대칭으로 그려지겠죠. 최고 차이 개수 똑같습니다. 뭐 이쪽이 이렇게 그럼 마이너스 2는 지금 두 이차함수의 대칭축이죠. 마이너스 2랑 2는. 그럼 좌변이 나타내는 건 이 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죠. 기울기 0이지 지금. 0인데 요 사이에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나온 점이 있어 없어? 없습니다. 여기는 미분 불가능한 점이고 어느 점을 잡더라도 접선의 기울기 0이 나오는 점이 없죠. 그러니까 디귿은 땡이 되겠고. 오케이? 자, 참고로 얘는 지금 평균값 정리를 만족시키는 C를 구해달라는 말이 아니에요. 평균값 정리의 전제 조건이 뭐였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미분 가능해야 돼. 미분 가능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 문제를 풀 때 이놈은 마이너스 3에서 미분 안 되니까 평균값 정리 안 되겠네. 뭐 얘도 절대값 들어가 있으니까 뭐 꺾여서 안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여기 지금 평균값 정리라는 표현도 없고 미분 가능한 함수라는 표현도 없습니다. 순수하게 구간의 양끝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랑 같은 접선이 존재하기만 하면 돼요. 미분 가능하든 가능하지 않던 약간 미묘한 뉘앙스의 차이인데 거기까지 뭐 구질구질하게 낼 것 같지는 않으나 그래도 기억을 해주시고 485번은 학교 시험에 여러 번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들 책에는 출처가 없을 거라서 제 빔에 보면 출처 있어요. 2007학년도 6월 평가원 가형, 그러니까 이과 수능, 이과 모의고사죠. 10번. 이거는 여러 번 나왔었고 앞으로도 나올 여지가 많은 문제이기 때문에 C스텝 중에서도 잘 기억하셔야 될 거야. 이게 제가 처음 해석을 하면 여러분들이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잘 보시오. 문제 맨 처음에 다항함수라고 써 있어요. 다항함수면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고 미분 가능한 게 맞지. 미분 가능한 게 맞습니다. 그리고 둘 다 두 함수인데 뭐 fg라고 주어지지 않고 f1의 x, f2의 x라고 했어요. 근데 둘 다 0 집어넣으면 0 나오는데 어디 지난다는 얘기야? 둘 다. 원점 지난다는 얘기네. 두 함수 모두 일단 원점 지난다. 문장으로 표현하면 뭐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극한식 두 개를 그냥 식 하나로 표현했습니다. i가 1일 때도 이 식이 성립을 하고 i가 2일 때도 이 식이 성립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극한식을 같은 식인데 두 번 쓰기가 귀찮아서 그냥 이렇게 썼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원점에서의 접선이 서로 직교한다. 직교한다라는 표현은 수직으로 만나는 걸 직교한다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다 제가 학교 다닐 때도 그랬고 직교한다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 요즘은 좀 길게 풀어서 수직으로 만난다라고 하죠. 수직으로 만나는 거 말합니다. 수직으로 만난다. 자, 그럼 일단 수직 나왔으니까 기울기에 관한 조건 하나 나오지 않니? 원점에서의 접선이 서로 수직으로 만난다라고 했으니까 F1의 이 뭐라고 읽어야 되니? F1의 프라임 0 곱하기 F2의 프라임 0이 마이너스 1이 나와야겠죠. 자, 여기까지 문제 없어요. 각각의 접선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돼야 수직으로 만날 거 아닌가? 이제
이 문제를 학교 선생님들도 맨날 내는 거는 요걸 해석을 잘 할 수 있느냐예요. 지금 제가 i에 1을 집어넣거나 2를 집어넣거나 이 식은 정확히 모양이 똑같겠지. 일단 1을 집어넣었다라고 해볼게요. 1과 2일 때 성립한다라고 했으니까 여기 i 자리에 다 1 이렇게 될 거야. 자, 그럼 f1의 프라임 0은 요 놈인데 모든 극한식은 제가 형태부터 먼저 알아보라고 했죠. x가 0을 향해 가면 이거 0이지. f1의 0. 얘도 뭐? 0. 0. 0. 무슨 꼴의 극한이야? 네. 무한소분의 무한소꼴의 극한입니다. 제가 학생이라고 생각하고 학생의 입장에서 무한소분의 무한소꼴의 극한인데 인수분해하고 약분을 하든 그지? 근데 이거 인수분해 할 수가 있니 지금? f1의 x가 뭔지 모르니까 인수분해 할 수가 없죠. 그럼 미분계수의 정의를 쓰든 샌드위치 정리를 쓰든 로피탈의 정리를 쓰든 하셔야 됩니다. 실제 객관식이라면 저는 로피탈의 정리를 써도 상관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서술형이 나왔을 때 그렇게 작성을 하면 안 되니 0분의 0꼴의 극한이구나.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판단이 내려져야 되는 건 f1의 x가 뭔지 모르니까 미분계수의 정의로 식을 해석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미분계수의 정의. 자, 근데 얘는 0에서의 미분계수 아니야 지금? 0에서의 제가 미분계수의 정의로 한번 써보면 h분의 f1에 0 플러스 h 마이너스 f1에 0인데 얘가 뭐라고 했어요 지금? 문제에서 0이라고 그랬지? 0이라고 했고 0 플러스 h는 그냥 f1의 h죠? 그럼 분모에 h만 있으면 0에서의 미분계수 될 것 같아. 오케이. 이거 분모 분자를 뭘로 나눠야겠니 그럼? x 나눠볼게. 이걸 잘 하셔야 돼. x가 0을 향해 갈 때 제가 분모 분자를 똑같이 x로 나눠볼게요. 나눠보면 얘는 이렇게 되고 얘는 kx는 x로 나눴으니까 k고 2kx는 x로 나눴으니까 2k 이렇게 되겠지. 여기까지 돼. 천천히 중요한 문제니까. 그죠?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아니 선생님 x로 왜 나눠요? 아니 미분계수의 정의로 푼다며. 그럼 변화율의 그 형태가 필요하다니까. 변화율의 형태. 없으면 만들려고 그랬지. 없으면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럼 그리고 나서 봤더니 이게 정확히 뭘까요? x가 0을 향해 갈 때 이거 f1의 0을 향해 가고 f1의 0이 0이라고 그랬으니까 뒤에 뺄셈 돼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정확히 0에서의 미분계수죠. 여기 이게 있다고 생각하면 x가 0을 향해 가면 둘 다 f1의 0을 향해 가고 얘에서 1 뺀 게 여기 있으니까 그 점에서 미분계수를 해석해달라고 했잖아. 미분 가능한 함수면 이건 된다라고 생각할게. 이거 둘 다 어디로 수렴합니까? 그럼 f1의 프라임 0 얘도 f1의 프라임 0 이렇게 수렴하겠지. 오케이. 자, 근데 제가 f1의 프라임 0을 계속 쓰기가 귀찮습니다. 귀찮으니까 얘를 a라고 치환해 볼게요. 이거 그럼 다 a죠? 다 a. 그럼 라지 a는 a 플러스 k분의 a 플러스 2k입니다. 자, 이렇게 되겠고, 맞지? 됐어? 여기까지 되죠? 자, 근데 i가 2일 때도 성립한다며? 2일 때도 성립한다고 주어졌습니다. 2. 그럼 여기 2, 2인데 식의 모양이 똑같지 않아?
식의 모양이 똑같습니다. 그러면 결국 여기만 뭘로 바뀔 거냐면 얘만 F2의 프라임 0이 될 거예요. 그럼 나는 마찬가지 방식으로 걔를 B라고 둔다라고 하면 지금 A 자리에 B만 쓴 거나 마찬가지죠. 똑같은 식 나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됐어. 자, 이제 이 식에서 이게 사실 예전 수험생들은 조금 편안했는데 여러분들은 이런 방법이 낯설긴 할 거예요. 지금 두 식은 똑같은 모양이지. 똑같은 모양인데 이 자리에는 A가 들어갔고 이 자리엔 B가 들어갔죠. 그럼 내가 한 번만 해석을 해볼게. 한 번만 해석을 해보면 결국은 이렇게 한 줄로 쓰는 게 가장 이쁠 것 같아. 이 방정식의 두 근이 뭐란 얘기예요? 그지? 방정식의 근이라는 얘기는 X자리에 걔를 집어넣었을 때 등호를 만족시켜주는 애를 근이라고 하잖아. 그럼 이 같은 모양의 식을 제가 한 줄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근데 제가 뭘 라지 A라고 치환했죠? F1의 프라임 0, 라지 B는 F2의 프라임 0이야. 이제 세 번째 조건에서 둘의 곱은 얼마래? 마이너스 1, 수직으로 만난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두 근의 곱이 뭐 나와야 돼요? 그럼 두 근의 곱이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마이너스 2K인데 얘가 마이너스 1 나오면 되죠. 오케이? 답은 2분의 1이겠지, K가. 이 믿음직스럽지 않은 표정들은 뭐지? 다시. 이거는 어디까지나 제가 교사의 스타일로 알려드린 거고 왜냐하면 서술형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때는 반드시 이렇게 쓰셔야 돼요. 근데 실전적으로 나는 좀 나름 상위권이다. 그리고 시간이 없다. 여기까지 다 알아. 다 알면 자 0분의 0꼴이라는 거 확인했어. 무슨 정리가 있니 그럼? 로피탈의 정리가 있다라고 했죠. 로피탈의 정리는 증명은 대학교육 과정이라고 했고 내가 굉장히 어려우면 언급도 하지 않겠으나 그냥 분모 분자 뭐하라고 미분하고 다시 0 집어넣으면 된다고 미분해 보시면 얘는 x로 미분이죠. 물론 지금 이렇게 됐고 더 이상 0분의 0꼴이 아니지. 이제 x에 0을 집어넣어도 그럼 x가 0을 향해 가면 얘랑 정확히 똑같은 식 나옵니다. 어디 갔니? 맞죠? 빠르게 분모 분자를 x로 미분하고 0을 집어넣고 여기서 이 과정은 똑같겠지. 똑같습니다. 똑같이 풀어내시면 된다라는 거고 485번은 꼭 알아주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495번. 이것도 비슷한 문제가 있어서 제가 몇 문제만 지금 취사 선택해서 풀어봐 달라고 했는데 자, 이게 뭔 뜻인지 먼저 알아차리셔야 될 것 같아요. 자, x를 나열해달래. 지금 집합이 조건제시법으로 나와 있죠. 근데 x를 딱 봤더니 이게 모양이 뭐니 이게? 평균 변화율. 기울기죠, 기울기. x1이랑 x2는 0과 3 사이래. 0과 3 사이에 서로 다른 두 점을 잡았지. 잡았다는 얘기야. 0과 3 사이에 있는 서로 다른 두 점을 잡고 기울기를 구해서 그 기울기를 다 나열해 주세요가 지금 집합 A의 조건이죠. 그죠? 그럼 이 범위에 속한 어떤 x1, x2가 됐든 제가 그 두 놈을 잡고 기울기를 다 모아놓은 겁니다. 기울기를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럼 기울기의 개수가 실수범위면 무한대로 많겠죠. 연락이 많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집합 A의 자연수의 원소의 개수를 물어봤어요. 자연수의 원소의 개수. 자, 잘 보시오. 범위가 지금 0부터 3까지로 제한돼 있잖아. 그럼 0부터 3까지에서 내가 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확인을 한번 해볼게. 그래프를 그리려면 다 미분법 하시면 됩니다. 이제 앞으로 모든 수학에서. 자, 프라임 x 구해.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맞아? 근데 우리가 지금 극대극소를 찾는 게 아니죠. 극대극소를 찾는 게 아닙니다. 이 그래프를 0과 3 사이만 볼 거야. 0과 3 사이만. 이 부분을 주의하셔야 돼요. 지금 저 그래프는 보나마나 뭐가 나올까요? 접선의 기울기 0인 점 2개 나옵니다. 계산이 좀 껄끄러우니까. 근데 우리는 이미 3차원의 계수가 양수이고 그래프 모양은 알고 있어. 모양은 알고 있는데 0부터 3까지가 여긴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않습니까? 혹은 그림을 나는 그리기가 싫다라고 하면 프라임 x의 범위만 구하셔도 돼요. 이거 0부터 3까지의 프라임 x의 범위가 어떻게 되지? 0일 때가 최소죠. 2차 함수잖아. 3일 때가 최대일 거야. 그지? 3 집어넣으시면 54 마이너스 4니까 50 나오겠지.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말하는 게 뭐냐면 이 범위에서 f'x는 마이너스 4초가 50 미만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죠? 접선의 기울기가 오케이? 자, 이게 먼저는 제가 도형에서 좀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아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가정을 한번 해볼게. 어떤 그래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려진다. 편의상 1이라고 아니, 저거랑 똑같이 0부터 3까지. 근데 지금 이 그림상 만약에 이렇게 그려진다면 0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최소겠죠. 이게 예를 들면 뭐 마이너스 2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증가하지 지금. 반시계로 돌아가니까 이 기울기 이건 가정이야 지금. 이 기울기를 4라고 해볼게. 그럼 이 사이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최소가 마이너스 2고 최대가 지금 4란 얘기죠. 그러면 뭘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 되냐? 여기서 어떤 두 놈을 잡더라도 기울기가 4가 넘어갈 수가 있을까요? 4를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딱 접선의 기울기가 4로 최대면 이렇게 잡든 이렇게 잡든 이렇게 잡든 얘를 넘어갈 수가 없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얘보다 기울기가 작을 수 있을까요? 서로 다른 두 점을 잡았을 때 그림상 이렇게 잡아도 얘가 더 기울기가 크고 얘보다 얘가 더 크고 이게 최소값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건 결국은 접선의 기울기의 범위가 이렇게밖에 안 되니까 그 사이에 어떤 서로 다른 두 점을 잡더라도 기울기가 50보다는 작다는 얘기야. 평균 변화율이. 그냥 접선의 기울기의 범위랑 똑같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 근데 여기서는 무슨 수 물어봤어요? 자연수. 기울기의 모임이 집합 A인데 그중에 자연수니까 그냥 1부터 어디까지 세면 될까? 49까지 세면 되죠. 49개입니다. 자, 엄밀하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는 안 되겠지만 접선의 기울기의 범위랑 평균 변화율의 범위가 똑같다라는 거. 그 정도만 받아들이는 걸로 하시면 될 것 같고. 오케이? 다음 단원이죠, 지금. 4차 함수 y는 fx의 그래프가 아래 그림과 같다라고 주어졌고 저 새로운 함수가 감소하는 구간을 물어봤어요. 그럼 fx가 지금 4차 함수니까 4차 함수 통째로 제곱을 해도 다항함수고 여전히 미분 가능한 거 맞지? 그러면 우리가 감소하는 구간을 찾으려면 도함수의 부호를 이용하라는 얘기예요. 도함수의 부호가 0보다 작게 나오면 감소하는 구간이겠죠. 뭐 작거나 같은 구간을 찾으셔도 되고. 자, 그럼 나는 얘를 미분할 거야. 얘를 미분할 텐데 무슨 미분법 써야 되지? 곱의 미분법을 쓰셔도 되고 합성함수 미분법 쓰셔도 됩니다. 아니 그게 뭔 병신 같은 소리예요 라고 하면 fx 제곱이면 이거 똑같은 애 두 번 곱한 거 아니야? 곱미분이지. 앞에 거 미분 그대로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근데 결국은 똑같은 놈이니까 2fx f'x죠.
이건 제가 곱의 미분법으로 미분법을 시행한 거고 합성함수 미분법은 증명은 미적분 시간에 있으나 이렇게 미분할 수도 있다라고 했어요. 이걸 그냥 x라고 보고 겉미분 이 앞으로 빼고 차수 하나 줄이고 그 다음에 안에 거 미분해서 뒤에 거 곱으로 연결하면 된다라고 했지. 어떤 방식으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원래 수학2에서는 이렇게 하라고 나옵니다. 그럼 얘가 양수 나와야 돼, 음수 나와야 돼 지금? 음수 나오는 구간을 찾아주시면 되죠. 그럼 둘이 2는 부호에 상관없지. 2는 그냥 곱해지는 양수니까 신경 쓸 필요 없고 얘네 둘이 곱해서 음수가 되려면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뭐예요? 마이너스가 되겠지. 그럼 케이스 자체가 두 가지입니다. 이거여도 되고 이거여도 되겠죠. 그럼 이거이면 함수값은 양수고 접선의 기울기는 음수인 구간 찾으면 되지. 여기서 함수값은 양수고 함수값이 양수인 데가 근데 여기랑 여기밖에 없지 않아? 그리고 거기서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면 이 구간 아닙니까? 여기랑 여기지. 맞아? 보기에 있어 없어? 없어. 없으니까 일단 패스. 이 구간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경우에도 둘의 곱은 음수가 나와요. 함수값은 음수이면서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 함수값은 음수이면서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인 게 여기밖에 없네. 그지?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면 올라가야 되잖아. 함수값은 음수이면서 D랑 E 있네요. 3번. 있는 것만 골라주시면 됩니다. 원래는 세 구간 나오는 거예요. 자, 554번. 다 까먹었을 것 같아. 까먹었지. 이거 우리 또 퍼내자 연락이 많은데. 자, 이 유형을 무슨 유형이라고 부른다고? 함수 방정식. 어쩌고저쩌고 쭉 나오면 그러면 제가 일반적으로 XY 뭐부터 집어넣으라고 했습니까? 0. XY에 다 0 집어넣으면 F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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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니까 F0은 0이다 라고 바로 얻어낼 수가 있고 맞죠? 그 다음에 마지막 이 fx가 알파에서 극소이고 베타에서 극대이다 라고 했고 지금 문제를 보면 다항함수라고 했어요. 미분 가능한 함수네. 그럼 극대고 극소고 나발이고 알려면 나는 프라임 x를 구해야 되지 않아? 프라임 x를 구하는데 이게 학교 시험에서 굉장히 자주 다뤄지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냥 함수가 주어졌을 때 미분을 못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 진짜 공부를 완전히 안 하지 않는 이상. 근데 얘는 그냥 미분법을 이용해서 구할 수가 없죠.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하셔야 됩니다. 이게 도함수의 정의지. 이제 두 번째 줄부터가 중요한 거야. 잘 보숑. 요거를 이 함수는 특이하게 정의역에 어떤 둘의 합이 오면 저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잖아. 이게 모든 실수 xy에 관하여 성립한다라고 했으니까 항등식입니다. 그럼 제가 y 자리에 다 h를 집어넣을게요. 이렇게. 그럼 이놈을 뭐라고 쓸 수 있니? fx 플러스 fh 마이너스 xh 가로 열고 x 플러스 h 이렇게 쓸 수 있죠 지금. 요 관계식을 이용해서. 이게 포인트야. 이걸 선생님들이 출제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도함수의 정의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그 다음에 fx는 원래 뺄셈이 돼 있습니다. 지금 그대로 쓰시면 되겠고요. 됐어요? 없어지지 이거. 이제 남은 얘네만 이쁘게 쓰면 되는데 쪼개 쓰라고 했지. h분의 fh 얘분의 얘 이렇게 되지 않아? 이게 뭐니? 미분계수로 해석하면 f 프라임 0이지 0. 뭐라고 주어졌어? 4라고 주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h가 0을 향해 가면 얘는 신경 쓸 필요 없고 이렇게 되죠.
그럼 제가 도함수를 구했죠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2일 때 그 값 나오지. 자, 어디서 극되고 어디서 극소인지 알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제곱 플러스 2제곱 하면 되니까 8 나오겠죠. 8. 네, 됐습니까? 우브이. 우브이. 자, 592번. 다음 3차 함수가 0 초과 5 미만 저 구간에서 하나의 극값만을 갖는다 라고 했어요. 하나의 극값만. 그럼 일단 도함수를 나는 당연히 구하겠고, 이렇게 될 거야. 맞죠? 그럼 지금 fx는 최고 차이 계수가 음수인 3차 함수인데 그 값이 나오려면 이렇게 그려져야 되죠.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됩니다. 자, 그럼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점이 뿅뿅 나와요. 이렇게 두 개가 나와야 되는데 0과 5 사이에 하나만 그 값이 있어야 돼. 하나만. 근데 얘가 프라임 x잖아. 내가 k 때문에 인수분해를 할 수는 없지만 대칭축은 어딥니까 지금? 2가 대칭축이죠. 2가 대칭축입니다. 그러면 제가 한글로 써드리면 얘가 0이 되는 점이 두 개는 나와야 돼요.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되지만 둘 중에 한 근만 0에서 5 사이에 있으면 되죠. (0과 5) 사이에 있으면 됩니다. 그럼 저는 그래프를 그릴래. 자, 이 방정식에 근이 있다는 얘기는 일단 x축이랑 만나야 되죠. 두 번 만나야 됩니다. 두 번 만나게 그냥 그림을 그려. 이렇게. 대칭축 어디라고? 2. 맞지? 그럼 제가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되지 않아요 지금?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 됩니까 일단? 이거 안 됩니다. 0과 5 사이에 극값 몇 번 나와? 두 번. 이거 지금 프라임 x 그린 거야. 이렇게 그려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려지면 안 되니까, 자, 0이 있고 2가 있고 5면 얘보다 더 많이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대칭축이 여기야. 대칭축이 여기인데 0과 5 사이에 한 번만 나려면 이렇게 그려져야겠죠 지금. 이런 식으로. 그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식으로 그려질 조건이 뭐니? 어디랑 어디를 보면 될까? 자, 2가 대칭축이니까 0이랑 정확히 대칭이 이쪽 점은 얼마죠? 4입니다. 결국은 4랑 5 사이에 한번 만나야 이쪽은 0보다 왼쪽에서 만날 거 아닌가? 이 사이에서 한번 만난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4랑 5 사이에. 그럼 F'4는 양수가 나와야 되겠고 F'5는 음수가 나와야겠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는 제가 계산을 생략을 할게. 자, F'X 다 구했으니까 이 다음에 구할 수 있겠지? 구할 수 있습니다.